여기는 다시 고려대학교 녹지 캠퍼스 운동장입니다. 전반전 양팀의 경기 0대0 승부를 일단 후반전으로 미루게 됐는데요. 0대0이란 스코어는 양팀의 이름값에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스코어입니다. 물론 이름값에 걸맞은 스코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박 터지는 경기는 골이 쉽게 나오지 않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 골이 터지면은 또 계속해서 골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골이 언제 어느 팀에게서 터지느냐가 오늘 경기 또 후반전 지켜보시는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내용을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후반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죠. 전반전 뭐 말씀드린 대로 득점은 양팀 모두 나질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는 5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광운대학교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3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파울이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양팀 모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라는 거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놔주면은 그대로 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장의 파울로 끊어버리는 양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옵사이드가 하나씩 있었고 경고도 양팀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후반전 양팀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광운대학교가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 고려대학교는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개를 합니다. 헤딩 앞쪽. 자, 좁은 지역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자, 박성이 헤딩하기 전에 먼저 수비가 머리를 갖다 댑니다. 짧게 땅볼 낮은 패스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중간에 잘렸고, 자 0대0이긴 했습니다만 양팀 대단히 치열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전반전 분위기 그대로 후반전도 이어져 갑니다. 말씀드렸죠. 탐색전이 없습니다. 네. 그대로 또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세인데 그렇죠. 골만 좀 양팀이 공격하는 횟수만큼 터지면은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던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대세죠. 다시 한번 넘겨주고 안쪽 김현우 골 이어받았습니다만 고려대학교가 먼저 걷어냅니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보니까 길게 던지는 선수에 관한 인터뷰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청주의 인간투석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고려대학교에도 작년까지 고등리그에서 뛰던 인간투석기도 한 명 있거든요. 네. 인별 선수인데 교체 투입될지도 지켜보셨다가 교체 투입되면은 인간투석기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군요. 28번에 한성규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습 찬스인데 패스가 좀 정확해야겠어요. 공격수 2명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로 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자, 29번이군요. 백승원 선수를 빼고 한성규 선수를 투입합니다. 백승원 선수가 오승인 감독의 좀 기대를 받고 선발 출전을 했는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전반전 활약이었습니다. 감독 스스로도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이렇다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자, 교체돼 들어간 한성규 선수도 1학년 선수예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자, 왼쪽에 중앙에서 뒤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찔러줍니다만 너무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패스가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되지 않았네요. 네, 그러나 주심이 김원균 선수에게 또 한번 구두로 경고를 줬어요. 자, 확실히 고려대학교는 지금은 후반전 첫 번째 파울은 없으나 조호연 선수의 발을 보고 들어가는 태클이었군요. 지금은 프리킥의 위치를 다시 정정을 해주는데 조호연 선수가 또 한번 앞쪽에서 프리킥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태클은 괜찮았습니다. 그 태클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발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헤딩 앞쪽으로 넣어줍니다만, 자, 양팀 선수들 모두가 상대가 정확하게 패스를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안 보이는 몸싸움은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그걸 이겨내고
좋은 모습까지, 좋은 공격 모습까지 보여준다면은 오늘 경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어쨌든 양팀 모두 오늘 경기 무승부만 해도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말씀드린 네 팀은 지면은 당연히 추력이 크고요. 네. 비겨도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 전 경기 승리를 거두고 이 네 팀들끼리 박터지는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광운대학교도 명지대학교 한번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경기 특히 내준다면은 오승인 감독으로서는 구상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네 팀 중에 어느 팀이라도 권역 1위 팀, 즉 왕중왕전 시드 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아무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팀들이거든요. 골라인 근처까지 가서 코너킥을 유도를 해냅니다. 교체돼 들어갔던 28번 한성규. 자, 상대 위험지역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위험지역에서 상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멀리서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왔을 때 중거리 슈팅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특히 이 광운대학교 지금 공격하고 있죠. 이 조현 선수 한번 걸리면 헤딩 앞쪽! 이게 넘어가네요. 광운대학교 김남춘이 공격까지 가담을 해서 득점에 한번 가세를 해보나 싶었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흘러나온 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상대 동료 선수가 헤딩으로 내준 볼을 바로 왼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승인 감독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하, 위치도 잘 잡았고 몸싸움도 잘 이겨냈는데 글쎄요, 익숙하지 않은 발이어서 그랬을까요? 아쉽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게 더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정말 아쉬운 찬스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앞쪽. 세 선수에게 에워싸이는군요. 안진범이 넓은 공간 잘 봤죠? 자, 치고 들어갑니다만 연결이 됐어요. 그러나 수비가 옆줄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김남춘 수비수입니다만 저런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골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넣어주죠. 걸리나요? 박희성 돌아섭니다. 뒤쪽에서 동료 선수가 이어 받지를 못하는군요. 주심이 있을 그 선수가 등지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번에는 슈팅까지 연결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옆에서 김경중이 도와주려고 한번 와봤습니다만 아쉽게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전 볼 컨트롤이 좀 잘못되면서 공이 높이 솟구쳤거든요. 넘어져 있는데 이제 손에 가서 맞았군요. 자, 안진범 지금은 업사이드 아닌데 글쎄요, 약간 멈칫했거든요. 박희성이 너무 멀리 걷어내면서 이 유리그,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유리그의 깃발을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승인 감독은 글쎄요, 본인이 구상했던 어떤 속도감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5분 지나서는 계속해서 고려대학교가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네. 오승인 감독이 전반 끝나고 분명히 선수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했을 텐데 아직은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형순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프리킥을 준비하는군요. 지금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슬쩍 상대 선수를 한번 밀어봤던 고려대학교 22번 김영민 선수였습니다. 앞으로 길게 일단 연결이 되나요? 자, 두 선수 사이 앞쪽으로 넣어줍니다만 여의치가 않고 일단 고려대학교 멀리 왼발로 걷어냅니다. 김경준. 김경준 박희성에게 2대1입니다. 이게 연결이 이게 좀 짧았군요.
좀 짧았습니다. 패스가 조금만 깊게 들어갔으면 바로 1대1 찬스였는데. 그렇죠. 고려대학교 공격 3인방이죠. 김경준과 박희성 그리고 김영민이 한번 호흡을 맞춰봤는데, 자, 이 패스가 사실 이전에 박희성의 오른발 패스였었거든요. 그 패스가 조금 짧으면서 수비가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공을 컨트롤을 해놨으면 2대1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아쉬웠어요. 안진범이죠. 안진범 넘어갑니다. 헤딩! 여기서! 오른쪽 포스를 벗어납니다. 지금 박형수 골키퍼를 보여주는 것은 박형수 골키퍼도 반응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정광석화 같은 그런 슈팅이었거든요. 어느 쪽이든 골문만 향했으면 바로 골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슈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느린 장면 다시 한번 킥이 워낙 나오는데요. 좋았어요. 뒤쪽에서 무인지경이었는데 이것을 놓치고 마는군요. 자, 이번엔 광운대학교 왼발! 이번에는 벗어나네요. 왼쪽 포스를 벗어나는군요. 이 징크스입니다. 느린 장면 나오고 있을 때 이거는 정말 골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 네. 양팀이 장군 멍군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자, 확실히 후반전 10분이 지나면서 전반전과는 조금 다른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반전 말미에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비기면은 양팀 다 아쉬운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경기거든요. 김지웅은 왼발 넘어가죠. 이번 헤딩! 다시 한번 뒤쪽. 왼발! 이게 숨 막고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이 조현 왼발에 한번 걸렸는데 지금은 수비가 견제를 잘 해줬습니다. 지금은 조은의 왼발에 제대로 걸렸어요. 자, 확실히 높이에서는 광운대학교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김지웅입니다. 김지웅의 왼발 다시 한번 넘어가죠. 이번에 뒤쪽에서, 그러나 골키퍼가 먼저 펀칭을 해냅니다. 고려대학교 진영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서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과 한 2분 사이에 코너킥을 지금 3개째 차고 있는 광운대학교입니다. 전반전에 코너킥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후반전만 벌써 4개째예요. 넘어가죠. 이번엔 조금 짧게. 자, 수비가 머리로 걷어내면서 밀고 올라옵니다. 조호연이 동료 선수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들어가죠. 코너킥을 찾던 김지웅이 어느새 자기 포지션에 왼쪽에 와 있습니다. 길게 던질 준비. 높게 가는군요.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냈고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두 선수 사이. 안진범이 자신의 볼로 확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수비가 잘 막아섰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지나서는 다시 광운대학교 페이스거든요. 지금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주심이 양 팀의 선수들을 불러 세우는데요. 김현우와 김동철이죠. 지금 느린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대우 주심은 웃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인데요. 이제 파울 맞습니다. 이 김동철 선수의 오른발에 걸렸어요. 물론 이제 김동철 선수는 볼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 걷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발을 내밀었지만 상대 선수의 어쨌든 진로를 방해하게 됐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동철 선수가 본의 아니게 돌 하나 던져서 두 마리 새를 맞췄는데. 네. 프리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수비벽은 4명의 선수가 쌓고 있고 5명이군요. 자, 조우현 오른발 한번 볼까요? 자, 조우현의 오른발! 왼쪽 포스트! 오른쪽 포스트군요. 오른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본인도 글쎄요, 들어갔다 싶을 것 같은데.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감았거든요. 그 어렵다는 이 안쪽으로 감는 슈팅이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김기영 골키퍼를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김기용 골키퍼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김기용 골키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짧게 빠져나오죠. 광운대학교가 페이스를 완전히 찾은 듯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엔 중앙. 박희성이 밀고 들어갑니다. 두 선 사이. 자, 연결됐어요. 올라와야죠. 올라옵니다. 중앙에서 박희성. 박희성에게 걸리기 전에 수비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발을 뒤로 내밀었어요.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동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김남춘이 잘 걷어냈습니다. 이래서 운동선수들은 유연해야 돼요. 저기 유연하지 않으면 저런 동작이 나올 수 없거든요. 자, 이 유연하지 못해서 대성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김남춘이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조호연의 오른발이 있다면 고려대학교는 박형진의 왼발이 있습니다. 전반 내내 날카로운 킥을 보여줬던 박형진. 화면에만 벌써 6명의 선수가 보이는군요. 고려대학교. 자, 넘어갑니다. 박형진 뒤쪽에서 헤딩! 일단 한번 접고. 지금은 파울 아니에요? 좁은 지역. 화면 안에만 지금 5명, 6명의 양팀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가기 직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만 코너킥이 먼저 선언이 됐군요. 자, 사실 어느 선수 발에 먼저 맞았는지 좀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진범이 오른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은 아크 밖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일단 그대로 가네요. 자, 넘어가죠. 헤딩! 첫 골 고려대학교. 자, 김동철인가요? 김동철이네요. 고려대학교 첫 골 김동철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장 제대로 기가 살았겠습니다. 네. 골 장면에 다시 한번 킥오프가 되자마자 지금은 주심발에 걸렸는데요. 다시 한번 뒤쪽 김경중이 내줬고, 자, 안진범의 코너킥 여기서 헤딩. 지금은 근처에 있던 동료 선수들이 김동철이 헤딩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준 모습이네요. 앞에서 몸싸움을 해줬고 무인지경에서 잘 헤딩까지 연결을 해냈습니다. 자, 사실 고려대학교가 후반전 시작하면서 광운대학교에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여러 차례 위험한 찬스도 넘겼었거든요. 분위기를 자칫 놓칠 수 있었는데 골로서 완전히 자기들의 분위기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잘 버텼고 어쨌든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버텼고 코너킥 찬스에서 바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헤딩.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자, 이런 최강 팀들의 대결에서의 첫 골의 의미 좀 남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경기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김동철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본인들이 밀리고 있던 시점에서 골을 터뜨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광운대학교는 안 그래도 공격적인 팀인데 더욱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제는 고려대학교는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뭐 흔히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광운대학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기 내주면은 리그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지금 또 양팀 벤치가 한 선수씩을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먼저 나올 것 같군요. 28번에 교체돼 들어갔던 한성규를 빼고 30번이군요. 30분에 정기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178cm 선수 빼고 183cm 선수, 신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인 감독이 즐겨 쓰는 전술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 고려대학교는 14번이죠. 이상엽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교체돼서 나올 선수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경 골키퍼의 긴 골킥. 박희성 헤딩 넘겨줬고, 자, 슈팅까지 몸으로 오른발!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만 광운대학교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데는 효과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고려대학교는 22번입니다. 김영민 선수를 빼는군요. 투톱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선수를 빼고, 글쎄요, 이 이상엽 선수가 어떤 미드필더 쪽에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박희성 원톱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아마도 김경중의 위치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중이 전반전에는 왼쪽에 주로 있다가 오른쪽에도 가끔 이동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박희성 선수 원톱이고요. 미드필더 라인을 좀 두텁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앞쪽. 헤딩은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조호연. 자, 확실히 고려대학교의 라인이 뒤쪽으로 좀 물러나 있는 모습이죠. 이제 뭐 사실 무리할 필요 없죠. 고려대학교는 잘 버티고 있다가 한번 나올 때 어떤 이 공격적으로 한번 나올 때 결과를 보면 되는데, 광운대학교는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수비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안정감 있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격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연결됐어요. 페널티 안쪽. 자, 왼발 접어. 지금은 아니에요. 안 걸렸습니다. 박기성의 키를 그대로 넘어갔고, 다시 한번 광운대학교 길게 넘겨주죠. 헤딩. 왼발로 걷어낸다는 것이 약간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지금 옆줄 김경중이 바깥으로 아주 벗어났습니다. 영리하게 상대 선수를 잘 맞춰도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오늘 김경중과 오창현은 계속해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경중 앞쪽으로 넣어주죠. 자, 빙글 돌아섰고 다시 한번 김경중. 김경중 페널티 안쪽까지 한번 접는 과정. 그러나 수비가 도움 수비를 펼치면서 코너킥을 내줍니다. 이 박희성 선수의 진가가 한번 드러났어요. 자, 경기 시작하면서 박희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과대평가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러한 거품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코너 아크 바깥쪽에 공이 있거든요. 이건 좀 제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런 제지 없이 또 한번 진행이 되겠습니다. 뒤쪽. 이번엔 수비 맞고 반대쪽 라인을 벗어납니다. 코너킥을 하기 위해서 표시된 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벗어나 있어요. 사실 선수들은 몇 센티미터라도 킥을 할 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간다는 하지만은 글쎄요, 룰을 어기면서까지 전개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 부심이 보고 제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골 들어갈 때도 그런 제재가 없었거든요. 네. 글쎄요,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쪽에서 몰랐으니 망정이지 알았으면 또 한번 큰 소란이 일 뻔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나가는군요. 광운대학교 세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6번의 김기현 선수가 들어가고 19번의 김민혁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머리에 한번 맞기 시작하면 최소한 4번은 맞는군요. 자, 볼 나가기 직전 그대로 골킥이 선언됩니다. 지난주에 골라인 터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깥으로 벗어난 저 선이 바로 골라인이죠. 그렇죠. 이 코너킥 또는 골킥이 발생하는 곳, 저 부분을 골라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맞겠고, 뭐 엔드라인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엔드라인은 농구에서 쓰시면 되겠고요. 던지기가 일어나는 그 라인이 터치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던지기도 드로인이 아니고 스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스로인, 드로인이 정 어려우시면 그냥 던지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안진범이 발찌개간을 한번 부려보는군요. 저런 모습을 작년에 고등리그 왕중왕전에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뭐 골라인, 터치라인도 정 어려우시면 끝줄, 옆줄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도 약간 또 앞쪽에 있는데 안진범 선수의 어떤 습관인 듯도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룰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주시 뒤쪽에서 지금도 또 골을 허용할 뻔했어요. 다시 한번 헤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만 박형수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글쎄요, 이 조부심들이 왜 못 보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헤딩. 몸싸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사이. 일단 광대학교 볼은 확보했습니다만 좁은 지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상대 선수 발에 맞고 나왔죠. 다시 한번 뒤쪽 김지웅. 자, 올라왔어요. 반대쪽 헤딩 뒤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떨궈주고 조호연.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안진범 옆으로 나가고요. 김경준까지 왔습니다. 김경준이 1대1 싸우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오창현과 1대1. 그러나 오창현이 왼발로 먼저 처리를 합니다. 가운데로 볼을 주기가 좀 여의치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창현이 볼을 외곽으로 걷어내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도 안진범인데, 자, 지금 저 부분에서만 벌써 네 번째, 후반전에서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너킥이거든요. 지금은 최대우 부심이 지적을 했어요. 뒤쪽으로 물리라고 말이죠. 자, 이번엔 짧게 주는군요. 자, 뒤쪽에서 왼발 걸리질 못하고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박형진의 왼발을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패스가 좀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진범의 오른발, 이번에도 뒤쪽이군요. 그러나 이번엔 박형수 골키퍼가 눈치를 챘습니다. 실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패턴에 다시 실점을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지금은 다친 선수가 있어서 박형수 골키퍼가 밖으로 공을 내보냈거든요. 지금 저는 한참 찾았어요. 김현우 선수가 넘어져 있다가 이제 공격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또 금방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광운대학교 네 번째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12번에 곽혜성 선수가 투입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넓은 공간 잡을 지금 수 나가지 있을까요? 않죠. 잡을 수 올라옵니다. 있습니다. 크로스 헤딩 돌려놨습니다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교체돼 들어갔던 이상엽인데 약 한 45m 정도를 전력 질주해서 볼을 나가기 전에 살려냈군요. 다시 한번 짧은 연결이 패스. 됐어요. 자, 조호연. 수비가 먼저 돌아서면서 볼을 걷어냈습니다. 던지기 공격.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처마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광운대학교, 다시 한번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딩력이 광운대학교가 분명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고려대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중. 자, 빠졌어요. 김경중의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김경중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세기를 박네요. 김경중이 오늘 좋은 몸놀림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결국 결실을 본인 스스로가 얻어가는군요. 그 사이에 광운대학교 선수 교체를 했군요. 김지용을 빼고 곽혜성을 투입합니다.
자, 후반전에 세 번째 킥오프가 펼쳐지는군요. 모두 광운대학교의 킥오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광운대학교 글쎄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때 좀 못하니까 또 한번 고려대학교 한번 넘어왔을 때 바로 실점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스피드 경험을 붙여줍니다. 높게 솟구 침공. 지금 광운대학교 찬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2대1인데 지금 수비가 잘 끊어냈습니다. 짧게 주고 다시 안진범 이어봤죠. 정재영 쪽. 그러나 수비가 볼을 처리를 해냅니다. 김경중의 슈팅 장면. 그대로 그냥 발등에 강하게 슈팅을 때려가지고 박형석 골키퍼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짧게 박형진. 그러나 볼 처리가 좋지를 못하면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어창현 선수가 계속 가니까 주심이 제재를 해요. 뒤쪽으로 헤딩 넘겨줬고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정기훈.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처리가 좀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게 광운대학교의 아쉬움이에요. 사실 장신 선수를 넣었으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김경중이 또 다시 한번 지금 달리기를 펼쳐 보입니다. 뒤쪽에서 잡아 끌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해봅니다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김경중 선수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넘어가는군요.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거든요. 15분 이상 남아있는데 글쎄요, 이 경기의 추는 이미 좀 많이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헤딩 앞쪽으로. 자, 분명히 머리에는 맞추는데 사실 머리에 맞춘 그 제2 동작이 별로 좋지 못하고 해야 될까요? 멀리 일단 뒤쪽에서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자, 지금 이것도 전방으로 전개가 좀 쉽게 돼야 되는데 광운대학교는 그렇게 펼쳐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형순. 자, 지금은 경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김현우 쪽. 자, 지금은 뒤쪽에서 흘렀죠. 일단 볼을 받았고 넘겼습니다. 반대쪽. 그러다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 다시 한번 역습. 자, 또 김경중입니다. 김경중 반대쪽 들어가는 선수.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좀 길었군요. 자, 시야도 넓고 드리블, 스피드, 개인기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김경중이 들어가는데요. 박형순 골키퍼가 볼 처리를 조금 미숙하게 했어요. 자, 뒤쪽에서 김원균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원균도 조심해야 돼요. 경고한장이 있거든요. 네. 자, 짧게 오창현이 일단 뒤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붙여줄 태세. 자, 헤딩 넣어줬습니다. 좋아요. 지금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왼쪽 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자, 사실 그 전에 그라운드가 좀 미끄럽지만 않았다면 광운대학교 충분히 만회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김윤도 선수가 있었는데요. 공격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 얻기 힘들거든요. 네. 본인이 좀 빠른 타이밍에 슈팅까지 날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잘 넘겨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 기다리면서 본인이 슈팅 찬스를 스스로 무마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너킥이 전개가 됐고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기용 골키퍼도 빨리 전개를 해야 돼요. 쓸데없이 경고를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김기용 골키퍼의 골킥이 있고 다시 한번 몸싸움. 자, 헤딩 뒤쪽으로. 자, 글쎄요. 본인이 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볼을 좀 잡아놨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양팀 선수들의 좀 차이라고 할까요?
고려대학교 선수는 에워싸이기 전에 미리미리 좀 볼을 방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광운대학교 선수는 일단 한번 잡고 시작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오른발! 자, 지금도 빗맞네요. 오늘 광운대학교 선수들이 슈팅 찬스에서 계속해서 볼에 빗맞는 모습이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스톱으로 슈팅까지 가져간 부분은 좋았거든요. 자, 조호열인데요. 일단 짧게 넣어줬고, 아크서클 안쪽인데요. 일단 뒤쪽으로 오른발 다시 한번. 그러나 수비 벽 맞고 높게 솟구칩니다. 등지면서 지금은 헤딩을 하기 위해서 높게 솟구쳤는데 두 선수 모두 넘어져 있어요. 일단 외곽으로 내찾고 박형진 선수가 좀 크게 넘어졌는데, 서동원 감독은 일단 선수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뭐 괜찮으면 일찍 일어나서 경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 팔을 짚으면서 넘어진, 그렇죠. 팔에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글쎄요, 무리할 필요는 없겠어요. 뭐 서동원 감독은 면밀히 선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내찼던 볼은 다시 고려대학교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안쪽. 지금은 옵사이드인 줄 알고 중앙에 그냥 서 있었어요. 다시 한번 헤딩 뒤쪽으로. 지금은 손을 좀 썼어요. 네. 자, 지금 김홍균 선수를 부르는데 지금 이번에 구두 경고로 지나갔으니 망정이지, 김홍균 선수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런 상황 한 번 더 나오면 가차없이 퇴장이거든요. 자, 앞으로 툭 찍어 차줍니다. 수비가 먼저 머리를 걷어냈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개를 하는군요. 박희성이 돌려놓았고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헤딩. 이제 광운대학교도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수비 머리 뒤쪽에서 박형진이 골키퍼에게 연결을 합니다. 자, 분위기 좋게 이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가 혹시 김원균 선수의 퇴장이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 좋지 않을 수 있고, 글쎄요, 그게 위크포인트라면 광운대학교는 그 점을 좀 공략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공중볼 띄울 때 사실 김홍균 선수 쪽으로만 계속 띄워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자, 개인 돌파. 너무 무리예요. 자, 지금 프리킥. 지금은 고려대학교의 14번 이상엽과 8번 정재영의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파울이 있었다 주심은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글쎄요,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그 뒤쪽에 있던 다른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고려대학교로서는 내주지 않아도 될 찬스를 내주는 셈이 됐고, 여기서 2대1까지 따라가면 사실 2대2 되고 3대2 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조심을 좀 해야겠고, 광운대학교는 이번에는 정말 찬스를 좀 살려봐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크서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크서클 바로 선상이죠. 이렇게 되면 페널티 마크까지는 최소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오창현의 왼발일까요? 조현의 오른발일까요? 조현의 오른발이 감이 좋거든요. 자, 밀어주고 때릴까요? 다시 한번 찍어주고 조현. 아하. 자, 일단 발에서 볼이 떠나면 수비는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좁은 지역에서 좀 세트피스를 한 것이 아닌가, 세트플레이를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좋은 프리키커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김경중. 자, 사이로 빼고 들어가죠. 그러나 태클,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명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백헤딩으로 연결해줬고 김현우 쪽. 자, 지금은 광운대학교 공격이 김현우가 최종이 되고 있어요. 김현우를 거쳐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고 있는데, 사실 오늘 김현우, 김윤도 많이 불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승인 감독이 본인들의 축구가 잘 살려면 앞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좀 키핑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겠습니다. 자, 그대로 끝줄 바깥으로 벗어났고 광운대학교 후반전에만 6번째 코너킥이 펼쳐집니다.
지금 후반전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광운대학교는 파울이 하나도 기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깔끔하게 공격이 성공됐다는 얘기도 되겠어요. 고려대학교가 프리킥을 한 적이 없어요. 올라옵니다. 넘어갑니다. 뒤쪽 헤딩 돌려놨는데 다시 한번 멀리 가지 못했고 아직까지 광운대학교 볼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멀리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또 공격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 12번에 곽혜성이 준비를 하는군요. 그래서 헤딩 기가 막히게 돌려놨고 여기서 걸리지 못했어요. 막은 골이 됐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붙여주겠죠. 자 앞으로 잘 벌려졌고 오른발 올라옵니다. 넘어갑니다. 헤딩! 이번에도 왼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역시 광운대학교 1차적으로 공중에 뜬 볼을 1차적으로 맞히는 것은 정말 잘해요. 결국에는 최종 마무리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네. 김윤도 김현우 선수가 글쎄요 보고 감독뿐만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기대는 아직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때 고려대학교의 서동원 감독 얘기를 분명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세컨볼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고려대학교가 세컨볼을 많이 따내는 것이 아닌가. 광운대학교가 1차적으로 머리에 맞춥니다만 2차적인 어떤 플레이가 잘 연결되지 않은 것은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이 상대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알려주면은 사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됐습니다. 지금도 크로스가 많이 벗어나면서 고려대학교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고대의 세 번째 선수 교체가 일어나는군요. 정종혁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27번에 정종혁 선수가 들어가고요. 빠져나오는 선수는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원 감독의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정종혁 선수 투입하니까 파울 하나만 얻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프리키커가 거나 아니면은 공중볼이 정말 좋은 선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네. 광운대학교로서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른발! 이게 또 벗어납니다. 11번 김경중 선수를 빼는군요. 오늘 김경중은 자기 목 완벽하게 100% 수행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패스도 좋았고 이게 글쎄요 김윤도 선수는 어떻게 해야 골이 들어갈까 이런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참 길게 찹니다. 부럽군요. 이게 키를 넘겨야 될 텐데 키를 넘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키 넘기면서 골키퍼가 나올 수 없게 긴 패스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 첫 골의 주인공 김동철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부모님들은 좀 추우실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날씨가 그다지 좋은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궂은 날씨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 빠졌습니다. 냈죠? 한 번만 올라오면 돼요. 길게 넘어갑니다. 조금 깊고 길었군요. 교체돼 들어갔던 정종혁을 한번 바라봤던 역시 교체 멤버 이상엽이었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슬쩍 흘려줬습니다만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높게 걷어 올리죠. 지금은 박기성이 헤딩하는 선수를 또 방해를 하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프리킥하는 6번의 김기현 선수를 빼고 9명의 선수가 상대 지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돌려놔줬고 5번 만에 땅바닥에 떨어지는군요. 아직도 공이 계속해서 지금 공중에 있거든요. 네. 글쎄요 강원대학교가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데 뒤쪽으로 흘려줬고
자, 이게 걷어져야 될 텐데, 이게 걸려야 될 텐데요. 항상 떨어지는 볼. 2차 리바운드 볼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아, 글쎄요. 박경성 골키퍼는 마음이 급하더라도 본인이 할 거 먼저 챙겨야 돼요. 후반전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등지저 일단 헤딩으로 넘겨 올라와야죠. 크로스 올라왔네요. 헤딩! 이것도 넘어가는군요. 광운대학교. 김창훈의 헤딩 슈팅마저 다시 한번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지고 있을 때는 본인이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이거는 골문으로만 향했으면 바로 골인데. 자, 선홍 감독 경기 막판이 되니까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집중력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제는 많이 남아봐야 2, 3분이거든요. 자, 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이제 지나갔고 추가 시간이 이제 주어질 텐데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고요. 안진범 개인 돌파. 그러나 2명, 3명의 선수가 에워쌉니다. 자, 이게 발밑이 좀 불안해요. 박경성 골키퍼. 지금은 서로 호흡이 맞질 않았죠.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는데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고대의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재빠르게 던져주고요. 이상엽. 자, 고대 입장에서는 터치아웃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박희성 연결이 됩니다. 두 선수 사이. 달리기 누가 더 빠를까요? 넘어갔습니다. 수비가 나가기 전에 일단 외곽으로 처리를 해주는군요. 자, 연결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김련도. 여기서 크로스 또 걸리네요. 마저도 막히는군요. 김동철이 수비에서 확실하게 자기 몫을 내줍니다. 다시 한번 고대가 끌고 나오나요? 조호연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광운대학교 후반전 첫 번째 파울입니다. 경기가 이제는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경기는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박형진 짧게 주어 다시 한번 본인이 이어받기 전 개인 기량으로 뽑아내는군요. 자, 짧게 주는데요. 돌아서기까지 주인 없는 볼을 박형진이 가져가는군요. 정종혁 돌아가는 박형진이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뒤쪽. 이게 걸리나요? 다시 한번 오른발 안쪽으로 넣어주기 전에 수비가 방해를 하면서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박희성이 좀 골맛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스트라이커라면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해줬습니다만은 아직 골 욕심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운대학교 앞으로 넣어주죠. 자, 이게 걸리나요? 그러나 김기영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이기고 있어도 잠그진 않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 찬스가 되겠군요. 오창현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헤딩. 잘 걷어냅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모두 지났고 볼이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이 되면 아마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중 선수도 좋겠습니다만 선제골 터뜨린 김동철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골이 터지면서 사실 고려대학교가 전술도 바뀌고 경기 양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광운대학교의 전략도 많이 바뀌게 됐고요. 전반전 골이 나지 않아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기는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동철과 김경중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고려대학교가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글쎄요. 그 선취골 터진 장면부터가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고려대학교가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광운대는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띄우는 축구를 계속해서 추구를 했던 오승인 감독, 오늘은 결실을 어느 정도 맺을 수 있었는데 사실 리바운드 볼에서의 그 다툼에서 광운대학교가 좀 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리바운드 볼을 다 내줬고 그마저도 찬스가 여러 번 났었는데 그걸 또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 살렸으면은 물론 지금 와서 좀 의미는 없겠지만 네. 절대적인 찬스는 광운대학교가 더 많았는데 결국 살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는 수도권 영동리그 죽음의 조에서 오늘 경기에서 살아남은 팀은 고려대학교가 됐고 끝나고 만나볼 선수는 경기 전에 만나봤던 김동철 선수를 또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인 감독은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향후 행보는 광운대학교는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승점을 좀 싼 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말씀드린 빅4 중에 지금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남았거든요. 앞으로 경기를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영동리그 시즌 4라운드 경기는 조금 전 보신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저희 앞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클로징은 여기서 하고요. 서동훈 감독과 김동철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그라운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장면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승리팀 감독입니다. 고려대학교 서동원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전은 1진 1퇴 공방이었고 후반전 사실 시작하면서 광운대학교가 좀 밀리는 감이 있었어요. 그때 선수들 어떤 짓이었어요? 글쎄 뭐 저는 뭐 밀린다고 해서 뭐 당황하거나 뭐 좀 걱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실 오늘 좀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조금 전반에 좀 원활하게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후반에 아무래도 적응력이 더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끌어 달라, 그렇게 주문했던 게 뭐 결과적으로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수들 플레이 너무 잘했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뭐 아직 너무 잘했다기보다는요, 아직 뭐 저희가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우리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선수들이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 빅4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팀을 만났는데 힘들었지만 일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 또 데뷔를 하셔야 되고 또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고대만의 축구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런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맞습니다. 저희만의 색깔을 좀 더욱 찾기 위해서 저희가 뭐 지금 지속적인 발전 그 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되고, 조금 더 빨라져야 되고, 조금 더 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선수들과 모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전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상대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궂은 날씨, 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도 오셨고 학우들도 몇 분 또 오셨어요. 고려대학교 축구부를 응원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항상 뭐 관심 가져주시는 학우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많은 뭐 학교 행사나 일정 때문에 수업 때문에 많이들 참여 뭐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축구부는 축구부 뭐 어떤 본연의 자세에 입각해서 더욱 더 좋은 경기로 활기찬 플레이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더욱 더 많이 좀 운동장 찾아주셔서 저희들한테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만 하면 훨씬 더 많은 학우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다음 경기 승승장구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서동원 감독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골의 주인공이죠. 결승골의 주인공 김동철 선수 만나보죠.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하루에 인터뷰 2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김동철 선수 첫 골 넣을 때 기분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올 시즌 대회에서는 첫 골이라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좀 얼떨떨했어요. 제가 골 넣은 게. 얼떨떨했어요? 네. 입이 지금 찢어지고 있어요. 보이세요? 좀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광운대학교가 사실 만만치 않은 학교잖아요. 네. 그런 팀을 상대로 골을 넣고 또 승리까지 가져가는 결승골이었기 때문에, 또 주장이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경기 전에 광운대학교가 올해 고려대학교한테는 한 번도 안 질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하. 저희는 광운대학교가 아니고 어떤 팀한테도 한 번도 안 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승리는 그냥 앞으로 한 걸음이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팀의 주장다운 그런 멘트였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하셨으니까 일단 기분은 계속해서 즐겨야겠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 경기 동료들하고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칠게요. 또 건국대학교라는 또 산이 있는데, 산나무 산이네요. 또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한 대로만 그냥 준비 잘해가지고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또 연승 이어가가지고 올해 유리그 꼭 정상 밟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작년에 제가 연세대학교 인터뷰할 때, 연세대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인터뷰할 때 꼭 우승하겠다, 무패로 우승하겠다, 이런 좀 전에 김동수 선수 했던 멘트를 그대로 제가 들었어요. 결국 우승했거든요. 올해는 고대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연대 우승했으니까 올해는 고대 우승해야죠. 예. 네. 우승하시기를 제가 기원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더솔 위원 모시고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저희 카메라 감독님 자꾸 저를 보고 웃는데요. 네,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후반전, 전반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었고 또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양팀 모두 비기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수 교체 카드도 꺼내 들었고, 네. 김동철 선수의 첫 번째 골이 터지면서 이제 경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안산 이 FA컵 가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내준 것 같고, 결국에는 김윤도, 김현우 선수가 마무리 못한 점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 결정력을 높인다면 빅4의 대결에서 광운대학교도 앞으로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녹지 캠퍼스 운동장에서 펼쳐진 수도권 영동리그 시즌 4라운드 경기, 고려대학교가 홈에서 2대0으로 광운대학교를 물리쳤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